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들은 남매의 학부모. 로봇공학과 창의융합 수업이었는데 어느 날 강사가 미국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남매를 한국 대표로 출전시키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아이가 굉장히 이제 자질이 있는데 참여시켜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 글쎄도 괜찮은데 엄마 생각에는 이제 칭찬으로 들려서. 강사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 대다수가 수상했다며 특목고 진학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참가를 결심하게 만든 건 학교에서도 대회를 홍보하고 출석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엄마라서 좀 학교 일에 무관심했던지라 이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대회인데 여지 거 몰랐을까? 학교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니까 일단은 의심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믿게 된 건데. 일주일 일정에 비행기 값과 숙박료, 의상비 등으로 낸 비용은 무려 1인당 880만 원.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묻자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미리 얘기하지 않은 특별 수업이 필요하다며 남매를 대치동의 한 학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듣는 것으로 창의 올림피아드를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딜 가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고. 알고 보니 이 강사가 운영하는 학원이었습니다. 대회 참가를 명목으로 학원비까지 징수했지만 결국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표를 뽑는 대회는 학원이 사실상 속해 있는 협회가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협회가 교육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다시 전국에 7개 학원을 차린 구조인데 대회 준비를 해주겠다며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까지 파고들어 학생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지난 학기 관련 학원에서 방과 후 강사로 나간 학교는 확인된 곳만 전국에 6곳. 올해 미국 대회에 데려간 학생은 전국에 130여 명입니다.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수익을 발생할 수 없잖아요. 페이퍼 회사처럼 여기가 일단 그 협회 회사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회사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협회 자격증을 따면 방과 후 학교 강사가 될 수 있다며 자격증 장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격증으로 사립초 들어가는 선생님들 파견 그렇게 투입시켜 주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공교육회장인 방과 후 학교가 사설학원의 영업장이 돼버린 상황.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들이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학원 원장도 학부모에게 특별 수업과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그럼 이 사안 취재한 조희원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대치동 학원 원장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 강사로 와서 사실상은 학원 영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규정이나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우선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 강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학교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운용 지침을 보면요, 지원 자격이라는 게 딱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성범죄 전력,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 이런 제한적인 사유만 없으면요. 네. 사실상 모두가 지원을 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 같은 절차를 거치면은 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번 건처럼 학원 원장이 학원비를 따로 지금 받았다면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방과 후 학교의 취지와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몰랐습니까? 일단 학교 측은 이 방과 후 학교 강사가 학원 원장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 측은 이렇게 학원비까지 받아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학교는 이런 대회를 홍보도 해줬고요. 그리고 네. 대회 기관에 출석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대회를 참가할 때 학교 교사의 이름을 지도교사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상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한 이유는 학교나 지도교사의 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이 우리 된다고. 학교 누가 상 받았다? 그렇습니다. 네, 학부모는 그렇게 추정하고 계시는데요. 학부모의 말에 따르면은 이 장관상 같은 상을 타면요, 학교가 플랜카드도 내걸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교하고 학원이 윈윈,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서로 이득을 봐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교육부는 최근에 이 방과후 학교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취재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됐는데요. 심지어 이 취재를 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 강사들을 2학기 방과학교 강사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인력 부족 문제도 좀 큰 이유로 보였습니다. 이 외부 인력을 데려오진 않고는 사실 방과후 학교 운용이 어렵다 이렇게 실토하기도. 정규 수업 끝났으니까 교사들 활용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공대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자체 운영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하는데 인력이 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네, 앵커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2025년까지 방과학교를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력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의 자격 조건이나 이 부정을 저지른 강사의 경우에는 수업을 다시는 맡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좀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방과후 학교 좋은 취지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과 관리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영 기자 수고했습니다.